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여고요. 저는 해마입니다. 왜 그러는 건데? 뭐야? 아니 시작을 던져놓고 무슨 뭐라고 시작해야 되지 순간 생각했네. 아이, 와, 와,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간단하게 근황을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요? 근황이요. 예. 저번에 다 얘기했는데. 저는 한 거는 아닌데 친구들이랑 4월 달에 한번 템플스테이를 한번 가볼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재밌겠다. 어, 절밥 먹기. 어. 나는 절로. 나는 절로. 재밌겠다. 아쉽게도 그런 콘텐츠는 없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 안 봅니다. 아 진짜? 저번 주부터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안 봐요. 어이없어. 보고 얘기하던지. 아무튼 4월 달에 템플스테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엄마 몰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몰래가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템플스테이 갈 것 같다 그랬더니 템플스테이 가면은 다리 몽둥이를 뿜질리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잉 왜 그냥 거기서 그냥 아침에 절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거기를 가면은 거기 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배를 뭐 그런 것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거 필수 아닐걸?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쩌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냥 가려고요. 거기 가면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주변에 아무런 도시의 소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있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콘텐츠도 있대요. 스님과의 1대1 면담?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목사님과의 1대1 면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회 같은 거 하지 않나? 그것은 이제 성당이고요. 아예 안 하나? 고해 성사는 성당이고 특히나 이제 그 좀 큰 교회를 다닌다 싶으면은 목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1대1 면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과의 1대1 면담이라 이건 꽤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귀하군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가볼까라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또 날이 선선하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꽃피는 봄이겠네요. 꽃피는 봄. 꽃피는 봄에 산에서 스님과 함께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길래? 무슨 고민이라기보다는 속세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달까? 그렇습니다. 즐겁겠네요. 예. 저는 네. 이제 운전면허를 원래 1월에 따야 됐었는데 대박. 1월에 바빠가지고 이번 달에는 그래도 뭐 기능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일하면서 하니까 연습 시간을 하기가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맞아. 연습을 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침 이제 아빠가 당분간 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능까지 따면은 이제 그 연습 면허가 나오잖아요. 멀리 어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조금 아빠한테 배우고 이제 또 코스는 기능 실내 운전 연습실에서 해가지고 한번 따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면허 진짜 언제 따냐. 따야지. 시간 내서 연습하기도 쉽지가 않고. 시간은 없지. 시간과 체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 돈도 없습니다. 진짜 비싸요. 90만 원이야, 90만 원. 맞아. 학원에서 다 하려면 90만 원이야. 다 편하긴 한데 90만 원이 없습니다.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되잖아. 하지만 올해 안에는 꼭 따겠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화 바로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인데요. 제가 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돌려본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정도라고? 네, 20살 막 19살 막 이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영화가 오래됐더라고요.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근데 이 음. 여름과 가을은 극장에서 못 봤고 겨울과 봄이 있어요. 그건 엄마랑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게 봤고 너무너무 자주 보고 특히나 이 여름과 가을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봄과 겨울에서는 조금 더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뭔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더 옴니버스 같은 부분이 강해서 약간 그 은은하게 들어가는 그 서사, 은은하게 들어가는 그 감정들, 이게 막 대놓고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 드라마가 딱 추측이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름을 좋아하시잖아요, 또. 여름 안 좋아합니다. 에? 여름을 누가 좋아해요? 여름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요? 여름 느낌을 나는 영화를 좋아하긴 하겠어요. 여름 방학을 좋아한다 했다. 여름 방학? 아닌가? 근데 여름 방학 누가 싫어해? 에. 여름 방학을 하고 싶습니다. 에? 나 방학이 하고 싶어. 그것도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직이수를 했었다면 내 인생에는 아무래도 방학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예. 만화책이 있어요. 원작이 만화책인가요? 2004년에 나온 만화책이 있는데 다만 저는 이 만화책을 가지고 있었다가 팔았는데 다만 이 영화의 어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수채화스러운 어떤 그림체.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아련아련하고 그런 그 분위기 있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똘망똘망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렇네. 색채가 되게 짙다. 그래서 그 영화로 먼저 좋아가지고 만화를 돌아갔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원작은 2004년이었고요. 꽤 오래됐구나.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2014년 8월, 한국에서는 2015년 2월에 개봉을 합니다. 바야흐로 제가 20살일 때 10년 전이죠. 와, 딱 10년 전 지금이네. 대박. 본의 아니게 10주년 기념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리틀 포레스트 10주년 기념. 그렇네요. 딱 왜냐면 2015년 2월이고 지금 25년 2월이니까. 근데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틀 포레스트가 또 김태리 배우님이 주연인 한국 영화도 있잖아요. 리메이크의 리메이크 뭐라 그러지 그거를? 리리메. 아무튼 그거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 중에 여름과 가을 편이고요. 네. 한국의 김태리 배우 주연 아니고요. 하시모토 아이 주연의 그 영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당연히 그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도 한 3번은 봤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얘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화의 시작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서 물건을 마트를 사가지고 장을 본 다음에 헉헉 하면서 이제 그 오르막을 올렸다가 내리막길 구비구비 그 산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 그 하시모토 아이 배우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네. 약간 이 영화 시놉시스 이 시퀀스에서 되게 물론 그렇게 어려운 시퀀스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딱 외부로부터 시골로 딱 들어가는 그 시퀀스. 우리가 센가치로를 볼 때 도시에서 이사를 떠나가지고 시골로 가는 센가치로가 아니라 그 토토로. 소토로. 그 딱 이사를 가면서 이 마을로 초대되는 듯한 그 느낌. 그 느낌을 이제 이 영화의 도입부 시퀀스에서 주고 있죠. 이거는 여름에서도 그렇고 가을에서도 그렇고 겨울에서 그 계절이 지날 때마다 그 계절의 풍경 속으로 쫙 초대하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자전거를 따라서 이 코모리라고 하는 토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주인공 이치코 음. 일자죠, 일자. 일자. 네, 일자 씨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원작의 배경 장소였던 오슈시 코로모가와구 오오모리라고 곳에서 찍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오모리를 코모리, 그러니까 대림을 소림으로 바꿔가지고 대림이 오오모리, 오가 대고 큰 거. 모리가 숲이니까 작은 코모리로 바꿔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원래 원작의 그 원작자가 살았던 곳을 이제 그 주인공인 이치코의 집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 이미 이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 한 구석을 개조해서 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치코의 집이 되게 약간 외진 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이 되게 재밌어요. 채광이 쫙 비치면서 그 양념통과 이런 거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진짜 깔끔하더라, 집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까 싶은. 그니까. 영화니까 그렇겠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혼자 살기엔 되게 크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니까. 왜냐하면 모종의 이유로 어머니가 집을 떠나 있는 상태고 이 주인공인 이치코도 원래 최근까지는 이제 도시로 나가서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화의 그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집에로 와가지고 이 그 자전거,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이쁜 것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끈적끈적하게 그 땀들, 일부러 회색 옷을 입혔나 봐요. 그래서 그 젖은 땀들, 가방과 이 가방 주위로 흐르는 그 땀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땀이 겨드랑이랑 등이랑 이런 부위들마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름의 끈적끈적함까지 그 화면 속에서 느껴지도록 묘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이치코가 이제 그 마당으로 나 있는 창문을 싹 열더니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갑자기 이제 이 바깥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그거 너무 웃겼어. 이 오리발 같은. 오리발로 해가지고 다이빙을 해. 그만큼 습한 곳이다, 분지여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고 이제 밭에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쭉 뻗더니 거기서 이제 싹이 자라가지고 온몸을 뒤덮는 잡초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CG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CG는 앞으로 봄까지 이 영화가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요런 귀여운 CG 장난들이 등장할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서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요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네. 첫 번째 요리 같은 경우에는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워낙 습한 시골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이 습도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장작으로 스토브를 떼서 굴뚝으로 연기를 퍼뜨려서 집안을 포송포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름에 불까지 뗀 김에 이제 빵을 만들어 보자 해서 큰 빵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오븐은 작고 스토브는 크니까 스토브에서는 큰 빵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이스트 막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러면서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도 나오는 게 원래는 이 코모리라는 도시에서도 밀을 조금씩 생산하긴 했었는데 이제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던 시기에 전부 쌀농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떤 비하인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그 일제감정부의 한 2단계쯤에 해당되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미두니 뭐니 막 도박하고 막 사람이 죽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 있는 거죠. 근데 난 이 빵 에피소드에서 빵이랑 어떤 국이랑 같이 먹던데. 그래가지고 왜 빵을 국이랑 먹지? 이 생각됐어. 근데 약간 제가 리틀 포레스트 그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도 다 보진 않고 잠깐 봤었는데
그때는 나오는 음식들이 다 아는 음식이잖아요. 수제비라든지 뭐 배추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보면서 와 맛있겠다 약간 아는 맛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맛이 막 상상되면서 약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사실 공감은 잘 안 됐어요. 진짜요? 뭔가 어 왜 쟤랑 같이 먹지? 저거를 빵으로 저거를 잼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약간 이런 좀 이게 아무래도 혜아가 서울 깍쟁이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있어. 근데 사실 이 맞아. 시골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추억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좋아 보였지만은 뭔가 물론 저도 시골에서 빵을 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습함이라든지 이 모내기 시즌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이 되니까. 또 이제 제가 겨울 봄편 엄마랑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막 그 눈 속에 뭐 묻고 막 이런 막 떡 만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엄마가 막 보면서 홍시 같은 것도 나오고 다 막 자기 옛날 얘기도 해주고 이래서 좋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국이랑 먹는 장면이 사실 빵 에피소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잼 에피소드에 나올 거예요. 아니 빵이랑도 먹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잼 에피소드 때 잼이랑 그랬나? 빵이랑 국이 같이 맞아. 근데 그 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이 아니라 스튜 같은 게 아니었을까. 뭔가 그것과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건 뭘까 싶었어요 보고. 나도 그 생각을 오늘 하긴 했어. 왜냐면 그 을은 먹어본 적 없죠. 한 번도 없죠. 나 그거 처음 을은 들어봤어. 먹으면서 그 씨 뱉는 그 추억이 있어야 또 이거 보면서 딱. 쟤는 뭘 자꾸 뱉는 거지? 그 자세히 보니까 조그만 씨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키코가 진짜 씨를 맛없게 뱉거든요. 답답하네. 저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단 말이죠. 맞아. 저게 뭘까 싶으면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빵 만드는 장면으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빵을 만들고요.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는 식혜. 저 여기에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엄마를 쫄라가지고 식혜를 만들었었어요. 대박. 20살 때. 근데 영화를 진짜 제가 여러 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식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을 만든 다음에 누룩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너무 습하고 덥고 짜증나니까 뭔가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 보자 해서 감주를 만들고 이렇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식혜를 만들죠. 딱 마실 때 시원하다 이런 딱 느낌을 준 다음에 갑자기 밤에 2학년 후배인 유타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했는데 걸어와 키코한테 들킬지도 모르니 뭐 이러는 거예요. 왜 키코 안 부르고 둘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 보고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건배하고 얘네들 대화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마시는 장면 쭉 보여주더니 맛있어? 다행이다 하더니 습도도 높고 달도 별도 없는 이런 밤은 끈적하게 감겨드는 진정한 어둠 이러고 에피소드가 끝나버려. 먹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된 저의 어떤 눈에는 이게 어떤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 있겠다. 나중에 키코랑 유타랑 결혼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헉.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 막 20살 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한 20대 후반쯤에 다시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이상한데? 왜냐면 그 한국판에서는 다 같이 막 그 계곡에 가서 같이 막 술 마시잖아요. 그 진기주랑 류준열이랑 김태리랑 셋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식혜가 주는 그 상쾌함.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시골 라이프에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로망을 이렇게 일깨워주죠. 근데 이제 이치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세 번째 요리부터 나옵니다. 네. 그 빵 에피소드에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구미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구미잼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구미잼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네. 구미라는 게 이제 위에 달려 있어서 따먹어 보면은 떫은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맛있어질 때쯤에는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빨리 따야 되는데 음. 항상 귀찮아서 버려지는데 아까우니까 한번 잼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치코가 잠깐 마을로 나가서 남자랑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 여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는데 남자가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이 수유를 쉽게 따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자기가 안 따지니까 분해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수유를 이제 그 씨를 분리하고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설탕을 넣고 이렇게 해서 잼을 만드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씨를 걸러내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그에게 먹일 생각으로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라고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이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수유 열매를 따던 추억 그리고 그에게 먹일 생각으로 카렌이 그 남자에게 먹일 생각으로 이걸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나레이션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안 그런 기분이랄까. 이 이치코가 이 마을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면서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순조롭게 될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수유로 잼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한 번씩 문득 그 사람과의 추억을 생각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혜화가 약간 졸렸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왜 소유의 인생 영화일까를 지금 약간 듣는 약간 청취자의 입장에서 지금 들어보고 있고요. 왜냐면 저는 스토리 라인이 없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뮤지컬 캐츠를 제가 왜 명작이라고 꼽는지 잘 모르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뮤지컬 캐츠도 스토리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는 내내 좀 약간 그냥 '고양이가 나와서 춤을 추네.' 약간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서 '시골 라이프 좋네. 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 계속 이러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약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 시골이 없거든요. 저는 할머니 집도 길 건너고 저희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갈 시골이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뭔가 저는 어디 떠날 시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서 '떠날 시골이 있어서 부럽다. 하지만 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옴니버스를 잘 안 좋아하는구나. 옴니버스? 옴니버스라고 해도 뭔가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브이로그 보는 느낌? 유튜브 보는 느낌이었어요. 요즘에 되게 이런 콘텐츠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신선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요리하다가 지 생각 얘기하고 이런 게 많게 돼서 약간 감상주의 같기도 하고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이런 어떤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어보고 있어요. 네. 네, 이러고 나서 엄마와의 이야기가 또 살짝 회상이 됩니다. 타는 게 무서워서 너무 저으면 잼이 탁해진다.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던 엄마를 상상하면서 이 잼을 바라보면 이게 내 마음의 색깔인가? 라고 이제 중얼거리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이제 국이랑 빵을 먹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잼을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음. 약간 웃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딱 하고 이렇게 시다. 얘기하죠. 시다. 왜냐면 이게 어떤 왜 시냐면 음. 설탕을 원래는 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음. 100% 이상 넣어야 되는데 70%만 넣어요. 음. 신 거랑 너무 달지 않게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넣어요. 그러면서 시긴 한데 설탕을 더 넣을까 말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다 졸아버리고 음. 말았다라고 얘기가 음. 나오는데 그거에도 되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달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서 떠올랐던 어떤 추억이나 생각들 그런 음. 것들이 지금 너무 달콤하게 향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달게만 이걸 만들고 싶지 않아졌고 그래서 이 신맛을 살리면서 나를 조금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약간 확 깨워주고 음. 그런 감정을 원해서 근데 또 너무 신가? 달까? 이렇게 고민하는 음.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달게 만들면 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말지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막 많이 일렁거리고 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시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되게 웃으면서 먹거든요. 그 웃음 속에서도 그 어떤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약간 신맛을 통해서 번쩍 깨우쳐지면서 느껴지는 그 재미 음.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이 에피소드를 유독 좋아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엄마와의 추억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개구리 윗속의 개구리라고 하면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엄마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평생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물 속의 개구리였고 그리고 엄마가 만든 우스타 소스가 우스타 소스인 줄 알았는데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우스타 아니었어. 소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소스는 그냥 상용에 팔던 거를 엄마가 약간 재현해낸 것뿐이었고 음. 또 이제 누텔라도 마찬가지로 누테가 바르다란 뜻인데 발라먹다의 사투리여서 누텔라야라고 얘기했는데 잘 알고 끼워 보니까 맞췄다. 최근 심지어 1년 전에 알았대.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막 엄마나 막 집안 어르신들 막 음. 삼촌이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진짜 많이 쳤거든요. 아, 그래? 예를 음. 들어. 기억은 안 나요. 음.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맨날 쳐 가지고 속고 맞아. 이런 적이 있었어. 큰 누나가 더위 사냥 반으로 가려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음. 그러잖아요. 작은 게 더 맛있대요. 더 많이 녹아 있어 가지고 더 맛있대. 설득력 있어, 나중에. 나 고등학교 때까지 다 믿고 살았어. 대박. 최근에 그냥 누나가 많이 먹으려고 구라친 거였잖아. 이거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갑자기 깨닫는 경험이 이 에피소드에 나오죠. 그래서 나도 동생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동생이 후추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에 이렇게 후추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 검은 가루가 뭐야? 그래 가지고 누구야? 그거는 마법의 가루야. 이러면서 그거를 먹으면은 뭐 어떤 마법이 일어나. 막 이런 걔가 한 3살 땐가 4살 땐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걔가 마법의 가루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걔가 "아, 언니가 옛날에 그렇게 속였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후추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땐 먹었는데 그땐 마법의 가루인가 봐로 먹었는데 지금은 후추를 전혀 뿌려 먹지 않아요, 어디에다가도. 그래서 이제 이 누텔라는 빵에다 발라 먹고 음. 우스타 소스는 약간 야채 육수를 낸 다음에 이제 간장이랑 향신료 좀 넣고 뭐 간장이랑 식초랑 이런 배합해 가지고 만든 소스인데 시판보다 훨씬 맛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음. 우스타 소스를 약간 돈가스 같은 거랑 같이 먹거든요. 고로케? 어어어어. 같이 먹는데 이게 한국판과 일본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어? 뭐냐면 음. 한국판 감독님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에는 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소름. 그래서 먹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별로.
난 되게 처음에 뭐 먹은직스러웠는데. 배추전 좀 구워 먹을 때는 맛있어 아, 보이지. 그다음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네. 그러니까 배추전 이후에 배추전은 추우니까 일단 있는 거 뜯어서 먹은 거잖아. 근데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더 맛있는 거 구워 먹을 법도 한데 그 시골에 시골에서 삼겹살만 구워 먹어야 삼겹살을 되는데. 한국 영화인데 삼겹살을 안 구워 먹잖아. 그러네. 그거 약간 많이 섭섭하단 말이지. 네.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차이 많은데 음.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우스타 소스와 진짜 웃겨. 누텔라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멍을 풀게 해가지고 밥 위에 얹어 먹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 요리하는 장면에서 3분할 많이 쓰잖아요. 3분할을 해가지고 요리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손 모양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안 보여줘도 한 화면 안에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때도 쓰고 같은 앵글에서 요리하고 있는 나와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병치시킬 때도 한 번씩 쓰고,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요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엄마였고 그때는 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엄마와 나의 이야기가 이 후반 나중에 이제 겨울 봄편 가면은 확실히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와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같은 거를 병치시키면서 지금의 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으로서 많이 쓰이죠. 이거는 그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더 엄마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그 문소리 배우가 엄마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법들은 딱히 이제 카메라 촬영 기법은 많이 따라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판에서 가장 아쉬운 기법 카메라 워크가 뭐였냐면 일본판을 보면은 어떤 음식을 보여줄 때 한 앵글 안에 그릇이 다 나와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이 한국판은 그릇을 딱 잘라. 그릇이 잘려요. 위아래가 잘려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그란 그릇이 위아래가 잘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적으로 그렇게 조금 아쉽죠. 근데 고기가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타와 함께 그 곤들매기, 곤들매기를 이제 그 마을에 어떤 분이 이제 양식을 하시는데 그걸 도와주고 이제 그 보답으로 이제 조금 같이 먹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걔 맛있어 보이더라. 유타가 왜 유타 너는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야? 하니까 이제 유타는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그게 자기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믿고 싶다. 하지만 이제 밖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뭐든 아는 체하고 남이 만든 거를 옮기기만 하는 사람일수록 잘난 척을 하더라. 그래서 천박한 인간이 하는 멍청한 말을 듣는데 질려버렸고 그래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이치코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유타를 보면서 나는 도망쳐서 여기를 왔다. 유타는 자기 인생과 마주하려고 여길 돌아왔는데 나는 도망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번쯤 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저나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제 일 말고도 어떤 관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말을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천박한 인간들이 하는 멍청한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선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을 따라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이제 막 이제 하던 일 그만두는 친구들도 꽤 많고 벌써부터 맞아. 현타와. 다들 뭐 이직 준비 안 하는 사람 없고 맞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장면이 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뭐 일하고 일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면서 또 나는 또 뭘 해야 즐거울까? 한편으로는 이치코처럼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 한편으로는 유타처럼 다 이렇게 그렇게 좀 강하게 나를 마주하기 위해서 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도 좀 그런 저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곤들배기 먹방까지 곁들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얘네는 어딘가 도망갈 데가 있다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황 얘기할 때 템플스테이 얘기를 친구들과 한 게 제 친구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어차피 집에 그 회사 집인데 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차피 집에 있어도 도시 한복판이고 집 안에 있어도 계속 이제 거기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 거에서 집에서 마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싫어서 그럴 거면은 우리 아예 저기 템플스테이로 해서 저기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 반강제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얘네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도망칠 때가 있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생각을 비울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농사가 음. 진짜 어렵거든요. 아, 그치. 사실은 뭐 이렇게 쉬면서 간단한 알바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죠. 아, 근데 얘는 너무 쉽게 하더라. 막 이렇게 야, 쫙쫙 해가지고 팍팍 이렇게. 영화니까.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그거 좀 쾌감이 들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 영화가 어. 몰입감과 환상을 동시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택한 방식이 좀 재밌는데 이 인물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도 잘 안 시키고 땀대로 다 나고 옷도 이쁘게 잘 안 입혀요. 근데 반대로 이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가 주는 수고스러움과 끈적함과 불쾌할 것 같은 그 느낌과 지치고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확실히 가져다 주지만 혼자서 시골의 어떤 집과 논을 관리해야 될 때 들어가는 그 부수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겨놓고 있다고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보면서 와, 쟤 되게 똑부러지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죠. 또 여기서 살았으니까 또 그런 한편 절대로 이 땀이나 이런 것들은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똑부러진 애가 도시에서 살면서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에피소드는 토마토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네. 토마토를 노지 재배를 하는 이치코예요. 그래서 토마토들을 이제 홀토마토를 만들어 가지고 병조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스타 같은 거 만들 때 조금씩 꺼내다가 먹고 가끔은 차가운 상태로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먹듯이 한 번씩 먹고 이런 장면 보면서 이거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노지 재배만 고집하는 이유가 이제 코모리에 정착하게 될까 봐. 그럴까 봐 노지 재배를 그 하우스를 짓는 거를 미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지만 도망쳐서 이곳에 왔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이렇게 도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거죠.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신적인 이유든 금전적인 이유든 뭐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뭔가를 다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도 사실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또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맞아. 감정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평생 가져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 이제 논문이 빠그러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고 뭐 그런 점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럴 거라고 느꼈던 거를 이제 현실에서 다시 느끼게 된 거죠. 맞아.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도 20대 초중반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막 30대 초반 이렇게 되면은 의례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도 있고, 예를 들면 누가 결혼을 해요. 근데 친구가 결혼하는데 또 그런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사야 될 일들이 있고 경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어도 돈이 없어서 못 챙겨준다거나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꼭 써야만 하는 돈도 있고, 나도 이제 약간 눈높이가 높아지기도 하고 씀씀이가 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돈이 많이 그러니까 삶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품위 유지비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어렸을 때는 학생이니까 돈 없으니까 괜찮아였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여기서 조금 직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한국판으로 가져가면은 그 고시 실패에 이은 그 칩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현실감이 있었지만 뭔가 고시의 실패랑 사회생활을 해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의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확실히 다르고 그쪽이 조금 더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름편이 끝납니다. 네. 그럼 가을편부터는 엄마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편지가 오죠. 엄마는 5년 전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갑자기 집을 떠났다. 왜 떠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두밥을 만들어가지고 삼각김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밭으로 가는 이치코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수확의 계절이 왔고, 그래서 으름인데 나는 시골에서 얼음이라 했었는데. 완전 처음 봤어,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데 되게 귀찮아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귀찮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인 키코와 으름을 따던 기억,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친구인 키코와 다시 으름을 따고 있죠. 근데 어렸을 때에 비해서 몸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야바이 진짜 더 겁이 많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음을 이렇게 먹고 씨가 엄청 많거든요. 그 씨를 이제 마당에 막 뱉고 있는 키코와 이치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 과자가 지향하는 맛은 이런 걸 거야. 그런데 이제 얼음에 이제 그 안에 과육? 그러니까 우리가 참외의 그 씨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얼음도 그 씨 부분이 맛있어서 씨 부분만 퍼먹어요. 근데 이제 씨 밖에 부분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치코가 카레랑 토마토랑 같이 해서 볶아 먹기, 반찬 만들기, 된장고기를 넣어서 튀겨서 도시락으로 먹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얼음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 맛있겠더라. 어떤 거? 그거 튀긴 거. 튀긴 거? 근데 튀기는데 튀김옷이 다 벗겨지던데. 그래서 나중에 그 호두밥이랑 같이 그 도시락에 담겨 있는 거 보면은 튀김옷이 하나도 없어. 그거 포기한 게 보였어. 뭔가 가지 튀김 같이 생겼어. 가지 튀김인데 가지보다 더 텐션 있는, 가지는 흐물흐물한데 물렁물렁하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별을 수확하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습니다. 호두로 만든 호두밥이랑 이제 호두 주먹밥이랑 그거랑 얼음이랑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진짜 없네. 고구마 같아. 호두도 뭐 이렇게 그 껍질을 썩힌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씻어서 말려가지고 널어놓으면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 같이 저어 먹는 그거. 그럼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호두밥. 그거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치코가 저가 서울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수학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벼 베고 하셨나요? 하니까 이치코가 없을 때도 그랬지 이러면서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골에서의 루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엄청 지겨운 면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안정감은 또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계속 소비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이 도시의 모습과는 반대로 항상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루틴이 정해져 있는 시골의 어떤 삶이 지금 도시의 어떤 지친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터에서 유타와 낚시를 하고 이제 생선 곤들메기 튀김 해서 먹는데 여기 무슨 양념장에 재워가지고 튀긴 그 생선을 튀겨가지고 양념장에 재워놨다가 먹잖아요. 나 이게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생선. 양념장에 재워 먹는 생선 튀김 상상해보지 못했어.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코모리에 유행이 하나 번집니다. 그러니까 산장 캠프장을 하고 있는 시게히코시와 거기에 자주 들락거리는 유타. 이 사람들이 이제 밤을 졸여 먹는 거를 시도하게 되고 이 밤조림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퍼지면서 처음에는 설탕만 넣던 밤조림이 간장이 추가되기도 하고 레드와인이 추가되기도 하고 브랜디가 추가되기도 하면서 각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만의 밤조림을 만들어서 막 공유하는 그런 마을의 작은 문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골스러운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웃 사촌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잦고 막 부녀회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아랫목이 있나? 일본에도? 코타츠인가? 귤이랑 뭐 밤조림이랑 뭐 떡 같은 거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막 그 동물의 숲처럼 주민들 찾아온 듯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줄게. 네, 나의 밤조림을 먹어보세요.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밤조림을 서로 나눠 먹고 이러면서 작은 다과회가 열리고 이런 모습들. 귀여워, 뽀짝뽀짝.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치코는 어떤 걸 좋아하나 그래서 베이킹 소다에 하룻밤 재워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털 같은 거를 뺀 다음에 그 졸였다가 뭐 다시 했다가 졸였다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설탕이랑 술을 살짝 넣어가지고 병조림 해 먹는 거를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끝이 나게 되죠. 네. 이 밤조림 만들어 먹는 에피소드도 그냥 뭔가 힐링이지 않나. 맞아. 따숩습니다. 뭔가 천천히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나 생각 같은 걸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들이랑 코딱지에서 그 말린 고구마를 구워서 먹는 직화로 구워 먹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차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 남편은 계속 뭐라 그래. 우리 남편 그러면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남편은 잘해준다고 이렇게 티베깅을 하는 그런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치코의 집에 자리 잡은 고냥이의 모습도 보이고요. 귀여워. 그리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벼농사도 끝났고 하니까 이치코의 삶은 점점 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집 청둥오리. 그래서 오리가 어렸을 때 애기 오리의 귀여운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지? 하지만 또 거기 아저씨는 이제 오리를 죽일 일이 생기면은 왠지 모르게 나를 부른더라. 이러고 처음으로 오리를 죽인 날 이제 그 오리 시체 고기라고 하죠. 오리 고기를 든 푸대를 들고 혼자 그냥 논밭을 거닐었던 기억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것은 이렇고 저렇고 가타부타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냅다. 그랬다. 그냥 냅다 깃털 뽑기. 그냥
그 논밭을 걸었다 정도로 그 어지러운 마음에 대한 묘사를 끝내죠. 깔끔하고 담백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깔끔함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이렇게 과잉으로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또 이 영화가 매력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려 들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같이 맞아. 느끼게끔 해주는 게 그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 죽인 다음 목을 비튼 다음에 살짝 삶고 깃털을 열심히 뽑은 다음에 불로 지져가지고 잔털을 없애고 막 이런 장면들. 해체를 하고 발골을 하고. 이거 처음 봤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뼈로는 육수를 우리고 그 가슴살로는 스테이크를 굽고 그 뭐야 모래주머니는 회 뜨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을 거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한국 놈들아 이게 이게 시골이지. 이게 고기다. 그러니까 채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식욕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은 사실 이런 장면들도 나와줬어야 된다. 그 개인적으로 채식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 비싸고. 요즘에는 채식이 비싼 시대라서. 맞아. 그 풀만 주워 먹지 않고 또 그걸로 또 어떻게 맛있게끔 또 가공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사실 않잖아요. 빠르고 간단하게 배 채우려고 할 때는 채식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너무 비싸. 그리고 건강식도 비싸잖아요. 막 닭가슴살 이런 거 식단 챙겨 먹으려고 하면은 맞아. 막상 비싸요. 근데 우리는 대충 라면 먹고 스팸 먹고 버티고 살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식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시골 라이프에는 자연스럽게 고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소 그런 것들이 약간 인위적이게 보인 면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엄마의 채소 볶음입니다. 아니 무슨 채소를 볶아 먹고 당근을 이렇게 크게 썰어가지고 스튜를 해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있지? 옛날에 엄마가 채소 볶음 해줄 때는 난 좀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먹고 싶어라고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막상 내가 직접 채소 볶음을 해보니까 뭐가 찔기고 그 맛이 아니야. 그래서 맞아. 껍질을 한번 벗겨보니까 이거였다. 사실은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그런 요리였던 거다.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또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요리하고 있는 이치코와 이치코의 엄마가 이렇게 아까 말한 그 3분할 혹은 그 상하 2분할 이걸로 이제 교차되면서 어머니의 어떤 속뜻을 이해하는 딸의 모습 이런 걸 이해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좀 더 하나의 객체로 보이기 시작할 때 맞아. 그때 뭔가 또 짠해지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이게 뇌과학 이론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뇌 중에서 어떤 부위가 나를 인식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거기로 끌어오게 되는 거야. 뭐 연인이나 엄마 아빠나 가족이나 너무 친한 친구나 거기로 한 끌어오게 돼. 몸처럼. 그렇지. 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로 인식하는 순간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또 짜증을 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 얘는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게 얘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가 되지 않는 그만큼 동기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랑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한 그런 건데 하긴 남이면은 그러든 말든 그죠? 아니지.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든 그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조금씩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나로 인식하던 부분에서 엄마의 어떤 그 위상이 점점 작아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바라는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엄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든 아빠든 뭐 연인이든 연인 모르겠고 연인은 모르겠어요. 친구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로소 또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엄마의 음식이 정성이 들어갔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세상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채소볶음이 어디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 보이는 채소볶음이 되지? 원래 물렁물렁하지 않나? 근데 진짜 맛있게 만들면 기름 조금이랑 소금 조금만 있으면 또 맛있긴 하거든요. 엄마가 간 만든 시금치 무침이 진짜 맛있거든요. 갓 만들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그게 냉장고에 잠깐 들었다 나오면 그 맛이 안 난다고. 근데 딱 그 맛일 것 같은 거야. 군침이 싹 도는 지금 배가 되게 고프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엄마의 속뜻을 이해한 이치코에게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네. 과연 이치코와 엄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빠밤. 그리고 어머니는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치코는 과연 이 코모리에 남을 것인지 어디 나갈 것인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음 영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리틀 포레스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에 블로그도 한번 썼었는데 이 어떤 감정적인 면들을 또 여름방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명했던 길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에피소드 쭉 따라가면서 그냥 감성적인 면 좀 빼고 약간 설명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보기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였고요. 해나한테 어땠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제가 지금 소요의 말을 거의 듣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뭐 네. 듣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진 그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느낌은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의 긴 브이로그를 보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막 음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랑 같이 봤거든요. 제 동생도 그 있잖아요. 막 빵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잼밀 만들고 나서 같이 먹잖아요. 그래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저거 지금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우리가 좀 자극적인 거를 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뱅. 그리고 이제 같이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장면에 예를 들어서 뭐 "아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한번 식혜를 만들어 볼까?" 이러고 식혜를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뚝딱뚝딱. 그래 가지고 보면서 '아 저렇게 호기롭게 식혜를 만들어 볼까?' 하고 식혜를 만드는 게 약간 쿠킹 마마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아 너무 감정이 메말랐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잔잔하고 긴 시골 브이로그를 보는 느낌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네. 제가 언제야? 이거 언제 쓴 거야? 2022년 3년 전이네. 2022년 7월에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살짝 봤는데 재밌게 잘 썼네요. 그래서 이 말로 어떤 저의 한마디를 조금 갈무리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영화는 방학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엄마를 떠올리면서 네 계절 동안의 방학을 통해 이치코가 충분히 휴식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이야기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깔끔하게 정돈된 시골집과 카메라라는 필터를 거치며 여름이의 끈적함이 주는 불쾌함은 옅어지고 여름의 낭만은 풍요롭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보는 이들 또한
자신만의 짧은 방학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여름이 찾아오면 방학을 그리워하듯 이 영화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끈적한 여름밤 오랜만에 먼지 쌓인 블로그를 찾아오게 되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었네요. 이 말로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영화를 꺼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이건 여름에 보면 딱 진짜 여름방학 같아서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누구에게 추천을 해볼까나라고 하면 정말 방학을 잃어버린 어른이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여름방학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시골살이의 경험 혹은 이제 시골에 할머니 집이 시골이어서 연휴 때 가끔씩 이렇게 가는 분들이 보면은 한 번씩 자기만의 추억을 꺼내보면서 동기화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팟빵에 네. 뭐 저작권 어쩌고 때문에 자꾸 그 청취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대체 무슨 저작권일까? 심지어 음악을 안 썼어요, 저희가. 그니까 아무것도 저희 안 인트로 썼는데. 음악은 이제 혜화의 지인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악이기 때문에 뭐 초반부에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유튜브 무료 음원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음악을 썼었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맞아요. 위키드 편도 그렇게 돼 있던데 설마 그냥 혜화의 허밍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충격을 벗어나. 모르겠어. 뭐야? 그런 연유로 저희가 유튜브로 이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유튜브에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검색하시면 저희에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팟빵에도 올려는 보겠지만 네. 그런저런 이유로 자주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유튜브다 보니까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유튜버의 꿈을 이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드디어. 헛소리 그만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